어이, 뭐, 뿔이 났네요. 자, 오늘 9월 14일, 나는 솔로 114화, 우리 함께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광수가 팔랑긴 건 맞지만 나도 여러 명이 나한테 그러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근데 다만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내가 들은 걸로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게 그게 이제 좀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3자 되면 미숙했지. 이건 보이스피싱이랑 똑같다. 사기꾼 잘못이지만 사실상 확인이나 조심 못한 본인이 책임져야 함. 아무튼 그 무리들도 나쁨. 물론 뭐 사기꾼까지는 아니었지만 그거랑 비교를 해볼 수도 있겠네요. 쇼핑몰 사장님이세요? 아, 그렇구나. 이미 영숙이와 감정 소모 상처받아서 확인 안 하고 포기해버린 느낌. 그러니까 이 광수 씨가 내 욕망에 충실하지 않더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 광수 씨가 가지는 광수의 인생에 있어서 풀어야 되는 숙제인데, 내가 진짜 어떤 욕망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그 욕망으로 갈 때 두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특히나 이제 육아나 출산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육아나 출산이 싫을 수도 있어. 내 인생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내 인생의 큰 욕망이자 불안이자 두려움이야. 육아가 아니어도 어떤 사람과 연인과 행복해지는 것도 되게 불안해. 왜냐면 이 사람이 떠날 수도 있거든. 차라리 그냥 썸 타는 거는 괜찮아. 그런데 이 사람과 진짜 친밀해지고 가족이 형성되면 두렵지. 그런데 어쨌든 광수님은 그런 자기의 욕망에 충실하지 않고 옳은 일을 추구하려고 해. 전체 사람들의 정의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자꾸 오히려 광수님이 원하는 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영호가 영자 때문에 우는 거, 영호 씨도 그렇게 이성적이고 그리고 눈치가 빠른 거에 비해서 감성적인 사람이 있겠구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이 사람도 생각보다 충동적인 면이 있구나. 아, 영철님도 사람 모아놓고 말하는 거는 마음 약한 사람 같았다. 그렇지. 소름 돋는 게 국이 옥수님이 어제 낯설 방송 보고 소장님처럼 생각했는지 인스타에 욕망에 대한 글귀를 올렸었어요. 인간은 내면의 욕망에 충실하지 않는다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광수 씨가 조금 그냥 자기 내면에 충실했다면 이런 사단이 안 일어났을 텐데, 너무 그 주변을 다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일어난 것 같아요. 아쉬운 일이지. 생각해보면 광수 씨가 다른 기수에 만약 광수 씨가 나왔다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나오고 끝났을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기수를 잘못 만난 거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기 세계 안에서는 크게 문제 없고 오히려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을 텐데, 안타깝더라고요. 욕도 많이 먹을 것 같아.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야, 실은. 광수가 사실 그 전날 영자에 추가 다시 올라왔다고 말했고, 옥수는 연민인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맘의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두 여자 사이에서 좀 더 지켜보고 맘의 결정하고 싶었는데, 영철이가 똥 싸면서 약간 무시하듯 도발해서 경제식이면 앞뒤 안 보고 옥순이라고 선택해버린 거죠. 그러기에는 근데 영자 씨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느껴지진 않던데. 그만큼 옥순이 마음속에서 아니었다. 그래서 흔들흔들했다. 근데 그랬을까? 그러니까 옥순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흔들리기에는 이미 그 옥순 씨가 지금까지는 마음 안 변했어요 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해석해버렸거든요. 광수 씨가. 근데 그렇게 이 사람 말을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는 거는 실은 이 사람을 그만큼 좋아했다는 얘기에 저는 반증이라고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면 그냥 고지고대로 듣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 중립의 말을 해도 설마 그 말 나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나 떠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이 더 커진다고.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좀 광수 씨가 그래도 옥순 씨를 많이 좋아했던 게 아닌가. 어쨌건 광수 씨의 욕망의 대상은 옥순 씨였고, 근데 옥순 씨가 자기에게 실망한 걸 보고 바로 그 욕망을 스스로가 억압시켜버리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약간 광수 씨가 좀 깨야 되는 광수 씨 알이 아닌가. 약간 트라우마가 생기는 회차였어요. 광수가 옥순을 정말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휘둘리고 맘 다탄 듯. 그렇게 지금의 광수는 믿어버리겠지. 근데 내가 마음이 조금 갔어도 이 마음을 믿고 가면 그 마음이 또 커지기도 하고 그 마음에 맞는 또 내가 행복감을 얻지. 그러니까 참 사람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내 노력으로도 분명히 변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막 나쁜 남자, 나쁜 여자 만나가지고 도대체 내 마음이 가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거를 광수 씨는 이해하지 못하지. 그건 어쨌건 인간의 마음은 자기가 의지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또 광수 씨니까. 이혼을 통해서 좀 뭐 상처도 얻고 분명히 내가 극복해야 되는 어떤 결핍도 생기긴 하죠. 생길 수 있겠지. 왜냐면 인생의 큰 상처니까. 인간이 겪는 그 슬픔을 그 비용으로 환산했을 때 1위가 하여튼 3위 안에 이혼이 들어가더라고요. 이혼, 사별 이런 것들이. 소장님은 광수님과 옥수님 결국 안 이어질 것 같으시냐고요? 결국 안 이어지지 않을까요? 이미 광수님도 포기했고 옥수님도 실망해서 뭔가 극적인 뭔가가 없는 한 지금으로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광수 씨가 옥순 씨의 예를 들어서 옥순 씨가 광수 씨의 외모가 마음에 들었다.
이러면 광수 씨의 이런 헛발질에도 광수 씨와 다시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애초에 옥순 씨는 광수 씨의 그런 저돌적이고 당당함을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는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지. 예를 들어서 영숙 씨가 상철 씨가 차에서 졸았던 거가 실망스러웠겠죠? 뭐 그거는 뭐 실망할 일이 아니다 아니 그런 걸 떠나서 영숙 씨 기준에서. 근데 영숙 씨는 상철 씨를 다시 받아줄 수가 있어. 그거는 영숙 씨가 외롭고 자신감이 부족하고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영숙 씨가 애초에 상철 씨의 그런 면을 기대를 하지 않았거든. 근데 옥순 씨는 광수 씨에 대해서 그런 면을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당당하고 자기 주관 있고 뭔가 주변 눈치 안 보고 그냥 그 딱 대시하는 딱 햇반하면서 옥순 씨한테 바로 처음에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도 바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에 옥순 씨는 이 사람 뭔가 있나? 이 자신감 멋있는데?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광수 씨의 행보는 옥순 씨 입장에서는 이제 훨씬 실망스러웠겠죠. 그래서 아마 돌리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싶은 생각은 좀 들어요. 자승자박. 그렇죠. 광수는 정숙에게 자기는 자기를 좋아했던 여자만 만났다고 하는 게 광수 연애감의 핵심인. 그렇지. 옥순의 오늘까지는, 팩트는 지금까지이죠. 광수는 부정적으로 해석했음. 광수는 듣고 싶었던 말을 끝까지 광수 씨 선택할 거예요. 그걸 못 들어서 광수 맘에서 멘탈이 나간 거. 근데 그 말을 들었다고 생각했지. 근데 그 말을 들었다고 생각했을 때도 영자와 옥순은 50대 50이라고 말로는 표현했단 말이야. 내 내면은 옥순밖에 없었지만 그 말을 들어서 만약 마음이 갔다고 하더라. 그 말이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동등하게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게 광수 씨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 욕망은 옥순 씨였잖아. 영자 씨가 마음이 좀 상하면 어때? 어쨌건 언젠가는 상할 일이잖아요. 왜냐면 내가 두 사람을 다 선택해서 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쨌건 내가 영자 씨한테 어느 정도 선을 그었어야지. 실제로는 태도는 실컷 내 내면에서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은 다 그렇게 선 긋는 걸로 태도가 나오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똑같이 해주려고 하니까 물론 의도가 좋은 건 알겠어요. 의도가 좋은 건 알겠는데 그게 이제 오히려 영자 씨한테도 상처가 되고 근데 옥순 씨는 물론 그건 좋아했어. 그런 광수 씨의 태도가 그래도 주변을 챙기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광수 씨의 자신감으로 이어졌으면 옥순 씨는 그런 면을 훨씬 더 좋게 봤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신감으로 이어지지 않았거든. 오히려 나의 욕망은 충실하지 않고 나의 욕망보다 그냥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옳은 것을 막 추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너무 스스로는 이게 광수 씨가 정의로운 사람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광수 씨는 너무 정의를 추구하는 거야. 근데 정의보다 중요한 게 많거든, 세상에는. 정의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 정의로 세계를 보게 되면 실은 이 세계가 되게 좁아 보이죠. 그리고 이 세계가 흉악해 보이지. 물론 광수가 그럴 거라는 건 아니고. 하여튼 좀 그래서 광수가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는 이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이 말은 선한 의도에서 옳은 의도로, 그러니까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선한 의도로 나에게 뭔가 말을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현실 감각이 좀 없는 거예요. 현실 감각이 없고, 그리고 현실 감각이 있으면서 내 욕망에 충실한 사람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래 됐어. 그게 이게 옳은 일이잖아.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너한테는 옳은 일이지. 난 이거 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광수는 그럴 수가 없어. 이게 옳은 일이야. 이게 도덕적인 일이야. 이게 모두를 위한 일이라면 광수는 그 말을 따라.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또 광수가 그 논리가 또 강하거든요. 내가 선한 사람이다. 실제로 선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좋은 것을 못 줬고 남들의 이야기에 이제 흔들리니까 그게 이제 휘둘리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들이 휘둘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영호 씨도 이게 굉장히 이성적이고 눈치가 좋은 사람인 거에 비해서 감정적이야. 오늘 좀 그런 걸 깨달았어요. 저렇게 이렇게 눈치 빠르고 처신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또 단점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단점이 혹시 있지 않나 했는데 그런 부분이었어. 메롱 이런 거 아니지. 16기 10월 달까지 넘어간다고? 지금 이제 9월 14일인데 돌싱글즈보다 더 오래 하는 거 아니야? 타인을 사랑하는 님 글 보이는데요? 왜요? 왜? 이게 지금 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다 못 보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동체 시력이 좋지 않거든. 이성적인데 감성도 있거나 따뜻해 보였으면 그래 따뜻해 보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감성적인 것 때문에 실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놓고 그 판단대로 밀어붙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리고 이 감정을 내가 효과적으로 내가 조금 조절할 수 있는 사람과
그게 이제 조절하지 안 되는 사람은 그게 충동성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영호 씨가 충동적인 사람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호 씨가 가진 다른 날카로운 무기가 조금 무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영호 씨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맞출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는. 근데 실제 영호 씨와 잘 맞으려면 그렇게 범위가 넓진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 광수가 슈퍼데이트 것만 잘 썼어도 그러니까 그거를 영숙한테 굳이 말하지 않았으면 영숙한테 슈퍼데이트권을 제시하지만 않았어도 이 사람과 상철이 그냥 행복하세요? 하고만 끝났어도 이렇게까지 얘기가 흘러가진 않았을 텐데 물론 그 영철의 아침 오지랖 이번 16기가 다른 기수보다 더 재밌는 기수로 남길 바라는 막상 이 솔로 나라에 와서 스펙타클을 바랬던 그 영철 씨의 바램과 그 오지랖이 섞인 그러니까 선의의 조언과 스펙타클이길 바라는 그런 악동 같은 마음이 섞여가지고 광수 씨를 자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씨앗으로 남았지. 수많은 시간 같이 있었을 텐데 편집으로 한 시간에 우리가 그 많은 감정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을 때. 그치.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고 봐야지. SBS는 16개 보너스 지급해야 할 때. 그 마지막에 이제 연예대상 막 이런 거 하는데 막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영숙님 대상 타고 막 이런. 그럴 수도 있죠. 상철이 꺾고 싶다, 정복하고 싶다, 뭐 다 해야죠. 이제 다 해야지. 영철 난 무례한 사람에게는 사정 없다. 영철 씨가 좀 지기 싫어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이따 영철 씨에서 좀 더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광수 기도 장면? 지난주에 기도했던 거? 우리 지난주에 얘기 많이 하지 않았나? 그건? 많이는 안 했구나. 보면 옥순에 대한 부정적 판단은 다 광수 입에서 나옴. 아니지, 그건 아니야. 부정적 판단이 광수 입에서 나온 건 맞아. 그러니까 옥순과 광수 사이에서는. 근데 영자 씨 입에서 많이 나왔지. 물론 부정적 판단이라고 해야 되는 옥순이 영수 좋아해 이런 건 어쨌건 가장 많이 나온 건 영자 입이니까. 근데 광수 씨가 오바해서 해석하고 그런 건 있지. 근데 이제 나한테 너무 큰 행복이 다가왔을 때 그 행복을 못 믿고 그 불안,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불안이나 외로움을 스스로가 선택해서 그런 경우가 있죠. 내가 이게 오랫동안 짝사랑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내가 좋대. 그래서 만났어요. 근데 막상 이 사람을 만나니까 이 사람이 진짜 나 좋아하는 거 맞나? 그래서 계속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찔러보고 계속 이 사람을 힘들게 해. 그래서 이 사람이 너랑 못 만나겠다. 너 나 짝사랑할 때는 안 그러더니 왜 그러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내버려. 그러면 그 짝사랑했던 사람이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나 혼자 좋아했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계속 이 사람을 테스트하고 찔렀고 이 사람을 못 믿었다고 해서 이 사람을 안 좋아했나? 그건 아니거든. 오히려 그만큼 더 좋아했기 때문에 자꾸 이 사람을 찌르고 이 사람을 못 믿는 거거든요. 근데 광수 씨는 옥순 씨에 대해서 심지어 이 사람을 찌를 엄두조차 못 내. 그리고 자꾸 이 사람의 마음을 스스로도 못 믿는 거지. 그런 걸 생각하면 자신감이, 옥순 씨에 대해서 자신감이 굉장히 없고, 광수 씨가. 좀 그런 부분. 저는 그래서 광수 씨가 옥순 씨를 안 좋아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 저런 일이 벌어지고, 근데 보통 이게 광수가 옥순을 안 좋아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아마 그럴 거야. 내가 누군가를 좋아했을 때 광수처럼 나는 행동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광수 씨는 누군가를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 마음을 스스로가 저렇게 접어버릴 수가 있어.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아? 접어버려. 상황이 안 돼? 접어버려. 그리고 나중에 돌이켜서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안 좋아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돼. 그게 광수 씨가 그동안 3명만 좋아했고 그 중에서 2명과 결혼한 이유예요. 광수 씨에게 그것밖에 기회가 없었을까? 아니지. 훨씬 많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3명밖에 안 좋아했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아? 그럼 내가 마음이 가는 것 같아도 접어버려.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 사람을 안 좋아했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되는 게 광수 씨의 그동안의 프로세스였고 그게 지금도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광수 씨는 옥순 씨를 좋아하는 순간이 있었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회도 있었고. 소장님 제 이야기 하시네요. 그래요? 아니 뭐 사람마다 다 그런 면이 있으니까. 좋아하는데 다른 여자한테 슈퍼데이트를 쓰래요? 좋아해도 다른 데 쓰려고 하지. 이 사람한테 관심 있어도. 왜냐면 광수 씨는 여기에서 사람들한테 동등하게 다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옥순과 영자 사이에서도 옥순을 더 좋아했죠. 자기 마음이 그렇지. 영자도 그렇게 판단할 정도로. 하지만 나를 좋아했다고 하는 영자에게도 기회를 줘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대화할 기회를 줘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서 광수는 기회의 균등한 분배에 그게 광수의 철학이잖아요. 옳은 일, 기회의 분배.
그거를 광수는 기본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자의 그 영숙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었지. 심지어 나와 같이 이렇게 1등 미션을 같이 수행한 사람이니 더 기회를 주고 싶었겠지. 옥순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건 물론 제 생각입니다. 네,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상과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광수가 옥순을 안 좋아했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광수 씨의 관점이 아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런 광수의 어쨌든 광수의 철학이자 선이죠. 그게 결국은 광수한테는 그 화살로 돌아오는 거지. 왜냐면 그 광수의 이런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그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 그리고 나는 솔로 이번 기수의 사람들과 결이 잘 안 맞아. 그나마 그런 사고방식과 결이 맞는 사람은 상철 씨였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상철 씨는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현실적인 어쨌건 상황 파악도 빠르고 그런 게 아니었을까. 광수 씨가 옥순 씨를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광수 씨가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는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 존재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번에는 그로 인해서 좋은 것과 옳은 것 사이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려다가 나한테 좋은 것이 뭔지도 그냥 잃어버린 그런 게 아니었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회의 균등 정의를 지키려는 사람의 장단점? 그거를 주제로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정치적인 얘기가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나는 그게 정치 얘기를 안 하고 그 얘기를 하기에는 나의 능력 밖이야. 근데 어제 이게 이 정도로 하는 거지. 옥순만 직전하면 시청자들 지루할까봐 영숙 선택. 시청자들까지 배려한 그런 또 선의가 있었을지도. 광수는 모태솔로 아래급? 결혼을 2번이나 하셨는데 모태솔로는 아니죠. 그렇죠. 광수는 그냥 옥순하고는 어차피 안 될 거 알고 포기한 거고 나머지 여자들 한번 알아보자는 정도.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니까. 그게 뭐냐면 옥순하고 어차피 안 될 걸 알고 라고 한 시점에 옥순 씨는 광수밖에 없었어. 광수 씨가 그러니까 먼저 포기한 거잖아. 만약 포기를 했다면. 그 포기한 이유는 주변에 주변의 이야기 때문에 팔랑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광수 씨가 옥순 씨를 만나면서 옥순 씨가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일종의 불안감이나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해서 대단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보다 내가 먼저 포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광수 씨가 옥순 씨를 좋아한 거야, 안 좋아한 거야? 그렇다면 광수 씨가 옥순 씨를 많이 좋아한 거죠. 많이 좋아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그렇게 나버린 거지. 근데 어쨌건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맞아요. 이가나님 말씀처럼 상황이 너무 안 좋았고 만일 직장 동료라거나 친구들 사이에서 영자와 영숙, 영철, 광수, 옥순 이런 시나리오가 밝혀진 상황이라면 광수가 취할 수 있는 앞으로의 현명한 행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냐 아니냐에 따라 다른 거지. 친구들과의 사이라면 어떤 문제가 2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그 중에서 내가 누구랑 사귈 거냐 아니면 이 친구 관계를 유지할 거냐. 어떤 게 내 우선순위냐는 거지. 나는 솔로에서는 우선순위가 확실해요. 여기서 뭐 친구 먹고 할 게 뭐 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 얻어서 나가면 끝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우선순위가 확실해. 내가 옥순의 마음을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돌려본다가 우선순위예요. 근데 이게 친구들 관계면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 왜냐면 친구들 관계도 소중하거든. 이 누군가를 내가 연인을 할 목표로 할지 친구를 할지 이거는 좀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친구일지 어떤 연인일지 이건 전혀 다른 문제고 나는 솔로에서 광수 씨가 할 수 있었던 선택은 어쨌건 옥순 씨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를 썼어야지. 제가 지금 여기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상처나 이런 거를 제가 핑계대진 않을게요. 다만 이 솔로 나라에 와서 주변에 이런 카메라도 있고 여기에서 막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가 좀 뭐에 홀린 듯이 그런 불신을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옥순 씨를 너무 좋아하는 마음에 자신감 있게 다가갔지만 마음 한구석엔 좀 주눅이 들어있었나 봐요. 내가 보기엔 너무 대단한 사람 같고 나를 좋아한다는 게 한편으로는 안 믿어질 정도로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수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와서 이런 말은 좀 면목이 없지만 그래도 데이트를 한번 하면서 뭐 기회를 준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시간을 보내준다고 생각하시고 좀 마음을 풀어주시면 어떨까. 이런 쪽으로 해갖고 시간을 어떻게든 벌어야지. 시간을 내게 해야지. 다른 거에서 여기서 뭐 영철이 불러갖고 얘기한다, 뭐 영숙 불러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옥순의 마음을 돌리는 거. 그게 목표야. 우선순위 그게 목표고 거기에 따라서 달려가는 게 필요한 거지. 여기서 지금 주변 사람들하고 진실을 밝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이제 와서. 상철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상철이 그래서 계속 영철은 아니에요. 영철은 다 말하는 것만 보면 답답하지. 말하는 거 보면 상철이 답답해 보이지. 하지만 상철 씨가 정확히 꿰뚫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다. 옥순한테 제3자 없다. 네가 지금 할 행동은 가서 옥순한테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광수가 해야 될 건 말 잘하죠. 이게 심리 대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광수가 취해야 될 입장은 그거예요. 그렇게 했어야 돼. 아니 카사노바 출신은 아니고요. 왜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광수는 영숙한테는 세게 못하고 영숙 본인도 한 말 기억 못하고 그렇지. 광수가 문제가 하지만 안타깝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광수 씨가 할 행동은 명확했어요. 명확했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지금 선택지도 하나밖에 없었어. 옥순의 마음을 돌리는 거. 내가 흔들렸다. 미안하다. 이 흔들린 거는 여기 환경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다. 내가 실제로 그런 사람은 아니고 옥순 씨라는 내가 이렇게 처음 이렇게 깊은 사랑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순식간에 반응을 느낄 정도로 나도 이 마음이 믿어지지 않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두드려야지 다시. 여기서 그건 뭐 너무 당연하죠. 근데 만약에 사회에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얽혀 있다. 이러면 얘기가 좀 달라. 근데 그렇다고 해도 친구들과의 관계나 옥순 씨의 관계에서 친구들도 믿어야지. 얘네가 악의로 하진 않았을 거야. 하지만 말이 와전될 수 있지. 하고 친구들 문제는 일단 뒤로 밀어놔. 그리고 옥순 씨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얻어. 안 되든 되든. 얻으면 얻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리고 친구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면서 야, 내가 그때 니네들 말 오해해가지고 내가 그때 옥순 씨한테 완전 깔 뻔했잖아. 그러면서 풀면 돼. 그렇게 하면 실은 전체가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무슨 방법이 있겠나. 무슨 방법이 있겠어. 상철같이 똑똑한 사람이 왜 문제를 만드는 영숙을 좋다고 할까요? 나는 영숙 씨의 문제를 안 일으키게 나와의 관계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상철 씨가 보기에 영숙 씨가 너무 이뻐. 얼굴도 그리고 이런 뭐 다른 외형적인 것도 너무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그것도 어쨌건 플러스 요인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상철 씨가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이 넘치는 면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의 저런 것들에 저 사람의 내면도 볼 수 있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거 알아.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마음 이런 태도나 이런 게 다시 나에게 맞게 맞춰질 거야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광수는 파악했어요. 어떤 말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단지 오해를 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거기서 이제 그런 식으로 풀 게 아니라 오해를 옥순 씨 앞에서 풀어가지고 옥순 씨 마음을 돌리려는 시도를 하려는 의도였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옥순 씨가 그 모습을 보고 오해가 풀린다고 한들 광수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겠냐고.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지. 서툰 거죠. 광수 씨가 서툰 거. 그치. 광수 씨가 여기서 남자 사이에서는 광수 씨가 고립돼 버렸어. 그래도 상철 씨가 광수 씨를 챙기는 사람이었는데. 상처를 꽃뱀에 꼬인 걸까요? 아니야. 영숙 씨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영숙 씨는 자기가 피해보기 싫고 경계하고 주변 사람 두려워하고 내가 나를 혹시 공격할지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먼저 공격하는 약간 뱀 같은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뱀의 혀를 가진 그런 사람의 뜻이 아니라 무서우니까 물어버리는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공격적이고 주변 사람들이 다 공격이야. 선악구도 그리고 항상 이기고 지고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언제 해칠지 모른다는 생각. 그러니까 물이나 고양이나 내리막길이나 다 무서운 거야. 사람도 무섭고. 그런데 그런 옥순 씨한테 네가 그래도 나는 타격 안 받아. 내가 이렇게 잘해줄 건데 하면은 옥순 씨는 옥순 씨래. 미안합니다. 내가 자꾸 이름을 헷갈려가지고 혼내주세요. 네. 그러면 영숙 씨는 거기에 대해서 또 훨씬 베풀려고 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뭐 기센 여자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영숙 씨를. 공격적인 면을 가진 여성은 그 공격성을 내가 흘리고 이 사람한테 내가 먼저 그냥 베푼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기브앤테이크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더 하려고 하는 면은 있어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시험에 들게 하지. 계속 또 찔러보고 이 사람이 이래도 안 떠나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불안한 상황이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자꾸 어떤 시비를 자기도 모르게 걸지. 이렇게 뭔가 평온한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면은 있지만 물론 근데 그 평온한 상황이 디폴트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 몇 년이 걸릴지 뭐 모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사람한테 신뢰를 주고 평온한 환경이 익숙한 거야라고 계속해서 이 사람이 느낄 수 있게 이제 계속해서 이 사람을 그렇게 되죠. 주변 사람들이 많이 떠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상철 씨처럼 영숙 씨한테 에 대해서 마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옆에서 지켜주고 그러면 영숙 씨가 조금씩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죠. 영철이가 기가 쓰니 다 거기 붙어서 얼주가님 3만 원 감사합니다. 하트. 하지만 저는 뜨거워도 핫 아메리카노.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3만 원이나 후원을 해주시고. 영숙 말투는 어떻게 못 고치나요? 그거를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신뢰가 생기고 나에 대한 일종의 존경심 비슷하게 존경심과 신뢰가 딱 생긴 상태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씩 가르치면 변화하죠. 지금 영숙 씨는 내가 상처를 하나씩 가르쳐서 변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상철 씨도 마찬가지예요. 상철 씨도 영숙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거나 이런 거를 조금씩 나도 말해서 가르쳐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 50년 걸릴 듯. 그 기간은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반복적 드립. 반복적 드립에서 상철이 성격 보임, 은근 생캐. 그러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빡쳐서 나가지 조용히 웃었어요. 말투가 조근조근해서 그렇지 숨겨진 모습. 그렇죠. 상철 씨 고집 있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면에서는 양보가 없는 사람일 거라는 느낌은 들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약간 무섭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 그런 면은 있겠지. 그렇죠. 직장에서 광수 같은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낯설은 카메라 증거라도 있지 현실에서는 현타 오고 멘탈 터질 듯.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그걸 돌이키기는 참 쉽지 않아. 왜냐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편을 만들어 놔야 돼요. 자기 편이 좀 있어야 돼. 믿을 만한 사람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게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미 일어난 일이고 그러면 내가 뭘 바라는가에 집중해야 돼. 그리고 내가 어쨌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근거나 이런 걸 줬어도 그게 제대로 안 됐어?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뭘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좋은 게 뭐지? 그래서 찾는 거예요. 근데 직장에서 일적인 경우에는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일에 대해서는 그래서 회의를 하면 회의록을 남기는 거야. 그리고 어떤 얘기를 주고받을 때는 메일로 CC 걸어갖고 주고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CC의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직장에서의 일은 CC의 예술이다. 그 CC를 누구까지 거느냐. 참조. 자, 참조를 누구까지 하느냐. 내가 메인은 부장님한테 메일을 보낼 게 있어도 뭐 그 주변 사람 누구를 이렇게 참조에 넣느냐. 뭐 거기서 갑자기 회장님이 참조에 넣고 이러면 안 되지. 이제 그 참조의 범위를 어떻게 거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람의 센스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일을 잘하고 못하느냐가 이 사람이 누구누구 그 CC 걸었느냐 보면 나오는 게 있지. 아무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 직장에서는 이런 일이 막 벌어지진 않죠. 이렇게까지 막 감정적으로 일이 막 벌어지진 않지. 근데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벌어질 수 있지. 그럴 때는 지금 이미 벌어진 거에 대해서 막 시시비비를 당장 가리기보다 일단 내가 바라는 것을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집중해야 돼. 시시비비는 그 두 번 이후의 문제야.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야.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일단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빨리 봉합해서 뭔가 구멍난 일이 있으면 그거를 봉합하는 게 우선이지. 영자 이번 일이 처음 아니고 영자한테 비슷하게 당한 사람 유튜브 올렸어. 뭐 외적인 일을 보고 싶지는 않아요. 이 영상 이외의 일까지 보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재단하고 싶진 않고. 저도 운동 동호회에서 옥수님이랑 똑같이 당해서 방송 볼 때마다 PTSD. 저거 현실에서는 진짜 대책 없어요. 그게 옥수님의 잘못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잘못일 수도 있겠지. 현실에서 그런 일이 만약 벌어진다면. 근데 거기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내가 항상 벌어진다. 그러면 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옥수님을 떠나서 항상 옥수님 같은 문제가 벌어진다. 그럼 내 문제예요. 근데 어떤 무리에서 벌어진다. 그러면 내가 무리를 잘못 선택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실은 옥수님이 다른 기수에 갔다면 이런 일을 겪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서는 좀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어요. 이렇게 문화적인 차이는 게 살아온 문화가 아니라 대화나 이런 거 사고방식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들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지. 특히나 이제 여기서 목소리가 센 영자나 영숙 같은 경우에는 고지고대로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무서운 거나 자기가 욕망하는 거를 돌려서 말해. 다른 면으로 오히려 반대로 말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말하는 옥순 씨를 그대로 말한다고 받아들이기 힘들겠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정숙 씨가 어떤 여론을 주도하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옥순 씨는 다른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내가 항상 옥순 씨 같은 그런 어딘가 동호회 가서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그 동호회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순자는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순자 그래도 좀 나왔잖아. 이번에 광수 씨랑 데이트했잖아. 영철이가 광수한테 영수한테 한 말 못한다고. 그거는 영철 씨 나름의 의리입니다. 그거는 영수를 핑계 대서 이 자리를 모면하는 건 남자답지 못하다라고 영철 씨는 순간적으로 생각했을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나는 남자다운 선택을 한다. 여기서는 내가 굳이 영수를 핑계 대서 이 상황을 모면하지 않겠다라는, 그건 영철 씨가 생각하는 남자다움인 거고. 근데 이제 광수 씨 입장에서는 뭐야 지금 갑자기 그건 사실을 말해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줄 긋는 거는 뭐지? 주목받고 싶어서 그러나? 이거 그렇죠. 의리인가 뻔뻔함인가 둘 다죠. 어쨌든 근데 그 말을 안 하고 그렇게 세게 말하는 것 자체는, 태도 자체가 뻔뻔하고 말의 텍스트 자체는 영철이 생각했을 때는 의리지. 여기에서 내가 영수를 팔아가지고 영수가
말했다고 영수가 그렇게 말했어. 영수가 그렇게 말했어. 내가 몰라. 이렇게 하는 거는 비겁하다. 이렇게 영철 씨의 생각은 하는 거죠. 그 동호회 손절했어요. 그래. 그 동호회의 문화가 그런 거야.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려면 나도 같이 뒷담하고 오는 사람들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사람으로 거기에서 같이 어울리거나 아니면 떠나거나야. 상철이 옥순이와 대화에서는 다른 사람은 없었다 하는 말은 상철이 옥순과의 대화에서 옥순 입장에서만 하는 말이었는데 그건 영철의 다른 말을 구체적으로 들은 적이 거의 없는 옥순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고 이게 문장이 다 이어져 있으니까 쉽지 않은데 이해하는 게 그래요.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영숙 그 옥순 영숙 사용법을 좀 익혀야죠. 영숙 씨를 어떻게 하면 영숙 씨가 조금 영숙 씨의 공격성을 덜 수 있는가? 그거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 사람이 나를 지속적으로 공격을 시도하고 지금 유지되고 있는 이 평화가 익숙하지 않아서 평화를 어떻게든 깨보려고 시도하는 저런 태도를 자꾸 그렇지 않아. 이 행복을 즐겨봐. 라는 쪽으로 이렇게 자꾸 이끌어줘야지. 근데 그게 이제 보통의 경우는 힘들죠. 지치는 일이지. 에너지 빨리는 일이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에너지가 좀 덜 빨리는 사람이 있지. 순자는 처음에 영수 선택해서 영숙이랑 셋이 차를 탔을 때도 침묵 속에서 여기선 밤에 자면 안 된다더라. 밤에 많은 일이 일어난다더라. 가볍게 대화 시작한 건데 거기에서 영숙이 무슨 잠을 안 자노. 그치. 영숙 씨는 기본적으로 좀 공격적인 말투를 쓰죠. 공격적인 말투. 그리고 자기가 다 안다는 것 같은 내 세상이 내 통제하에 있다는 생각을 하려고 애를 쓰지. 기본적으로 행복도가 낮은 사람은 인생의 통제도가 낮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을 스스로가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똑같이 몸이 힘들어도 누군가가 시켜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하면 노동이야. 근데 내가 그거를 하면 훈련이지. 물론 훈련과 노동은 그런 방식의 차이가 있지만 마음가짐이 그렇게 달라진다고요? 그러면 왜 훈련은 행복감이 있고 노동은 행복감이 없겠어? 통제감이거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인생의 통제감이 그만큼 적을 가능성이 높죠.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지. 그리고 내가 자꾸 이런 환경에 끌려가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내가 이런 통제감이 있다라고 스스로를 믿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을 다 알고 세상은 다 내 통제하에 있다는 착각을 스스로가 자꾸 불러일으키는 건 있지. 그렇지. 영철은 너에게 책임 있다는 말은 광수의 말에 완전히 열받아서 그후부터는 형이고 뭐고 안중이 없는 것 같아. 이 책임이라는 단어에 민감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이것도 약간 조직 문화에 따라 다른데 이 책임, 이 단어를 들으면 약간 경기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 공무원 조직에서도 좀 그런 경우들이 있는 부서들이 좀 있고 아마 영철 씨도 그런 책임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일 수 있죠. 그게 이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면 실은 까마귀 소리 나네. 그쵸? 까치일 거예요 아마. 지금 날씨도 좋고 이래가지고 창문을 다 열어놓고 있거든요. 바람이 참 좋네요. 날씨가 참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계통의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책임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단어 자체가 불러일으키는 경기가 있어. 광수가 밤에 옥순 부른 게 다시 잘해볼 의도로 부른 게 아니라 그냥 억울함 풀려고 부른 거 아니야. 그게 문제야. 잘해보려고 부르지 않았다는 게 문제야. 광수는 잘해보려고 불렀어야 돼. 잘해보려고 부르지 않았다는 게 광수 씨의 문제. 잘해보려고 안 부르고 진실을 파헤치려고 불렀어. 그게 광수 씨가 잘못된 선택을 한 가장 큰 문제고 그게 좋은 일이 아닌 옳은 일을 선택하는 광수 씨의 성향이 드러난 패착이지. 책임은 좀 무서운 단어지. 영철이 사람 모인 데서 사위였으면 가만 안 둔다. 화가 나사는 말이지. 화가 나사는 말이. 거기서는 어쨌건 싸우고 싶었지만 내가 참았다. 아우 내 주먹이 운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 주먹이 우는 건 뭐 어쨌건 우는 거지 뭐. 그렇게 말하는 거지. 지금 화가 난 걸 참기 위해서 하는 말이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냥 자기도 분을 삭히고 거기서 분을 푸는 거지. 근데 거기서 영철 씨는 광수가 나를 공격했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격을 내가 이미 받았거든. 그리고 이 공격을 영수까지, 내 친구 영수한테까지 공격을 하려니까 내가 그걸 또 막아줬지. 그러니까 또 괘씸한 그런 느낌이 영철 씨는 드는 거지. 광수 입장에서 이거 진실을 밝히고 싶은 것 뿐이고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사회에서 저렇게 정치당하면 그렇지. 사회에서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까봐. 여기서도 물론 못 까보긴 했지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나만 이상한 사람 되고 끝나는 거야. 여기서는 그나마 우리가 앞에 것도 보고 광수가 이런 주변에 일이 있었구나라고 볼 수가 있지. 그나마 광수 씨의 생각의 프로세스를 팔랑기구나 이 정도로 알 수 있지. 이 안에 있으면 광수 뭐야 미쳤네. 여기서 딴소리 저기서 딴소리 하네.
여기저기 다 껄떡대다가 지금 딴소리 안 해요.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이렇게 돼버린다고. 실제로 광수님은 그런 얘기 아니에요. 또 그렇게 내가 이렇게 말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알지. 광수 씨가 여기서 흔들렸지. 주변 사람이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말이 있었지. 근데 사회에서 이런 일을 겪으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회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건 사람 말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저 사람 프레임에서 해석된 현실이구나 정도로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저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도 이런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그런 여지를 좀 열어둬야 돼. 무조건적으로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오해 안 해요? 우리가 사회에서 만났으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야. 영숙, 영자, 영철 셋이 빌런팀. 영숙, 영자, 영철 셋. 옥순 입장에선 그렇지. 옥순 씨 입장에선 짜증나지. 영수는 가만히 있다가 옥순하고 잘 되는 건가? 근데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영수 씨와 옥순 씨가 뭐 잘 될 거다 안 될 거다는 아직 뭐 확신이 없죠. 아직은 좀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안 남아서 시간이 이게 뭐 한 2일 차다. 그래서 한 4일이 더 남았다. 이러면은 뭐 영수 씨랑 옥순 씨랑 잘 돼갖고는 이러겠지만 이제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되겠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히 모르지만 공동묘지에서 방송하자고. 미안합니다. 오늘 뭔 일 있나? 까마귀들은 그 원한을 평생 잊지 않는데요. 근데 이 동네에 뭐 원한 있는 사람이 있나? 까마귀도 할 말이 있나 보네. 영철 영숙이 내가 착각했나봐 미안해 정도 말만 했어도 왕따 정도 되지 않았을 텐데 사람들이 너무한 것 같아요. 다 테이블에 몰려가서 왕손녀 따시키는 느낌. 광수 씨가 주변 사람들과 오히려 자기 의견도 좀 하고 이게 인간을 너무 인간을 믿어서는 안 돼. 대치동사냐고? 아니야, 대치동 아니야. 산속도 아니야. 아니 그냥 주변에 그렇게 산 아닌데 뭐 이상하네요. 근데 이 동네에 새가 많은 것 같긴 해요. 가끔 이렇게 베란다에 창문 옆으로 이렇게 비둘기들이 이렇게 베란다에서 이렇게 있어. 베란다 이렇게 난간 같은 거 있잖아요. 모기장 밖으로 항상 이렇게 있어. 처음에 왔을 때는 되게 신기했거든요. 오산은 아니고요. 왜 이렇게 다들 다들 자기 동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줄 긋지 마세요. 이거 줄 그으면 너무 집중되니까 절에 다시 가진 않았습니다. 네. 약간 배경으로 깐 것도 외국 공동묘지 같다고? 수원 아닌데? 아니 동네마다 새 많지. 새 많은 데가 있지. 그래요. 줄 하지 마요. 소심한 사람은 나를 저 정도로 병신 만들고 저 자리 가서 풀고 얘기하면 힘들 것 같아요. 순간 너무 벙치고 기속치만지고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사람들 모이고 혼자 광수 씨 있는 것도 실은 광수 씨가 그냥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근데 광수 씨가 그 상황에서 너무 외롭고 불안했거든. 그리고 자기가 이게 어쨌건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거라는 그 생각. 누군가가 잘못을 했어야 지금 이 고통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누가 잘못한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더 답답하겠지.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 나는 솔로에 나온 다른 분들은 영숙 씨 같은 경우에는 좀 한번 뭔가 이렇게 욱하고 잊어버리는 경향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자 씨는 또 평화주의자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광수 씨의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그나마 상철 씨인데 상철 씨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전달했고 나름의 위로를 하려고 시도를 했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광수 씨가 조금 선을 그었지. 그러니까 그리고 광수 씨가 그냥 들어가서 앉았어도 되는데 막상 사람들과 관계가 끝난다고 생각하면 그 외로움이 더 커지잖아. 그리고 저녁에는 교회를 갈 수도 없고 소파에서 자책하고 있던 건 아닐까요?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봐야죠. 자책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자책하고 할 거면 자기 방으로 가서 했으면 되긴 하는데 그게 이제 굳이 거기에 남아 있었다는 건 어쨌건 이 사람들과 뭔가 연결고리를 갖고 이 안에서 왜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된 걸까 그걸 좀 스스로가 해석하고 싶었겠지. 상철의 말에 더 화가 났지. 상철 씨가 영철을 편을 드는 것처럼 말을 해버려 그렇게 이해가 됐거든 광수 씨는. 근데 상철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거 줄 긋는 거 이거 그냥 차단을 시킬게요. 제가 여러 번 말했는데 줄 하지 말라니까 자. 그렇죠. 뒷담 할까봐 못 들어간 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비슷한 개념이야. 비슷한 맥락이야. 맥락상으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 뒷담화 할까봐라는 거는 내가 이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될까봐라는 마음하고 또 맥락이 일치하니까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결국 광수는 지금 마음이 굉장히 외롭고 불안한 상태인 거지. 근데 이제 그걸 주변에서 알아주기는 힘들죠. 성인들끼리 해서 누가 그 사람을 챙기고 또 책임져주고 하겠어.
세상은 그렇게 선한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거든. 상철 영숙 커버하라는 거 아니었나요? 영숙을 커버하려는 시도가 있었을까? 어쨌건 거기에서는 영철에 대한 생각이 더 강했을 것 같아요. 리뷰어들 중에서 제일 순한 맛이라고? 뭐 순하고 매운맛으로 구분하지 않아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 상철씨 정치 유튜버래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채팅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배제하고 보려고요. 제 친구들 중에도 저랑 정치 성향이 굉장히 다른 사람이 많아요.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도 굉장히 가까운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배제하고 우리가 나는 판단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4,000명이나 와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피부가 왜 이렇게 좋냐고요? 그것은 화질이 나쁘기 때문이죠. 스타 또 하냐고? 스타가 뭐야? 스타크래프트 하냐고? 광수가 영숙 어딨냐고 찾았거든요. 그걸 상철이 보고 같이 소파에 앉은 건데 광수 이 탓이라고 하는 게 광수가 영숙한테 가는 걸 차단하려는 거 봤어요. 아, 그거는 제가 이따 장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광수가 영철한테 가려고 하는 거를 차단했어요. 그 장면이 있어. 물론 영숙한테 가는 것도 차단하려고는 시도를 했을지도 모르지. 근데 그런 시도를 굳이 불필요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언젠가는 얘기할 거거든. 근데 그 당시에 영철이 나한테 시간이 좀 필요해요. 진정되면 들어갈게요 라고 말했고, 광수 씨가 나오려고 할 때 상철 씨가 손으로 계속 안으로 손짓을 해. 들어가서 얘기하자는 식으로. 그래서 들어와서 소파에 둘이 앉거든요. 그런 걸 보면 광수 씨는, 그러니까 상철 씨는 광수 씨와 영철 씨 사이를 지금 일단 좀 분리해 놓으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영숙 씨가 아니라 어쨌건 영철 씨에 대한 생각이었을 거라고는 봐요. 그 상황에서는. 근데 물론 나중에 어떤 상황을 전체를 다 알고는 영숙 씨에 대해서 해명할 일 있으면 대신 해명해 줄 사람이지. 하지만 근데 그 시점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들어요. 아, 심리를 잘 파악하냐고? 아니면 생각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나쁘게 보는 것도 좀 다시 생각해보고 그럴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렇죠. 상철 씨는 어쨌든 분란을 좀 적게 만들려고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아, 말투나 욕설 등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유튜브가 그런 판이라고 뭐 오해했을 수도 있겠죠. 앞에서 연기한다고? 아, 그러면 너무 어색해 보이잖아. 다음 주 옥수님 예상? 다음 주 예상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영숙은 미국 데려가도 징징거림. 멤버십 가입하면 무슨 차이가 있냐고? 멤버십 가입하면 라이브 같은 걸 다시 보기를 할 수 있죠. 멤버십 가입 안 하면 이 영상에서 일단 이 오른쪽에 이 이미지를 올리지를 못해요. 이 라이브 때만 이런 이미지들이 이제 같이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했던 낯설 사계 라이브 5시간짜리 이런 것도 이제 볼 수 있죠. 그걸 지금 편집해서 올릴까 말까 지금 편집은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어쨌건 그 유튜버 상철 씨 아니래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어쨌건 외적인 걸로 판단을 하는 거는 조금 섣부른 것 같고, 또 그게 또 그 사람의 정체성을 또 설명하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본방사수 할 건데요. 그래서 그거 좋죠. 본방사수 항상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본방사수를 항상 하겠다는 목적으로 멤버십에 들지 않는 거 좋죠. 아주 환영합니다. 항상 이렇게 함께 해주면서 뭔가 얘기를 주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지몽님, 많은 사람들이 영철을 욕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 정도로 뇌피셜은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영철 씨가 지금 많은 사람한테 욕을 먹는 건 광수 씨에게 위압적인 태도를 보였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광수 씨에게 어떤 씨앗을 만들었다는 거지. 좀 예지몽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영철 씨가 광수 씨를 처음에 이제 자기도 모르게 흔들게 됐던 거는 그 악의와 선의가, 악의라고 하긴 그렇지, 그게 좀 섞여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의는 그러니까 상철의 머리를 만져주던 아빠 같은 마음이지. 좀 걱정 좀 해봐. 옥순이 너 안 자면 어떡하니? 이런 마음, 이런 오지랖. 그리고 이번 우리 기수 재밌어야 돼. 라는 그런 악동 같은 마음이 섞였을 거라는 거. 그런 생각은 좀 드는데, 광수 씨와 영수 씨를 이제 둘로 비교해 봤을 때 영철 씨가 봤을 때는 영수는 일단 나랑 동갑이고 또 어느 정도 마음도 통하고 말도 잘 통하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같지. 친구지. 이미 친구지. 그러니까 친구면 아무래도 점수를 더 높게 되잖아요. 더 높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광수는 자꾸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고 현실적인 감각이 좀 떨어지는 사람으로 보였을 수도 있겠죠. 외적인 것도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근데 그건 어쨌든 영철 씨의 사고방식이지. 누군가는 이런 거를 떠나서 외적으로 보지 않아. 누가 그래요? 옥순 씨가 안 그랬어. 최소한. 옥순 씨가 물론 뭐 덩치가 좀 큰 사람이 좋다 이렇게 외모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외모가 더 뛰어나다고 더 좋아하려고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따가 옥순 씨에 대해서도 다시 좀 얘기를 하겠지만, 제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114화죠 벌써. 114화. 우리가 9기 때문에 몇 화부터였을까? 영철은 허세만 그득하다고? 광수 그래 불쌍해. 맞아. 이번 기수가 아니었으면 광수 씨가 이 정도로 뭔가 다른 사람들과 사이에서 이렇게 격리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진 않았을 사람인데 기수 운이 좀 없죠. 그리고 옥순 씨와 광수 씨가 소개팅으로 만났으면 두 사람은 잘 됐겠지. 아, 참 안타까운 일이야. 드디어 시작하다만. 아니 근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도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꼭 장면 평가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딴소리 안 했잖아. 군대 얘기, 먹는 얘기, 그리고 또 무슨 얘기야? 영화 얘기 안 했잖아요. 그쵸? 그거 하면은 이따가 애들 데리러 갈 시간대. 장면은 내일 봐야겠는데 이러면서 끝나. 영철은 아무 일 없는 걸 지우려 하는 사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디님 감사합니다. 2,000원. 많이 힘이 되네요. 나중에 이게 사적인 썰 푸는 그런 시간을 조금 더 다른 시간에 만들어 봐야겠네요. 그래 다니엘 애니 얘기도 안 했잖아. 라이브 다시 보기 회원이 되시면 무편집 상태의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